안녕하세요. 오감만족 김다영입니다. 자,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시장입니다. 오늘은 전정현 전문가님 모시고 제넥신에 대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가님과 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제넥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또 알고 계시겠지만 이 제넥신 어떤 기업인지 궁금하거든요. 먼저 네.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원래 제넥신은 유전자 치료제 업체로 많이 알려졌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DNA 백신의 원천 기술을 보유한 업체다. 이렇게 원래 이제 알려졌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어떤 쪽을 하고 있나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약 바이오 쪽에서 이제 바이오 신약 쪽에서 바이오 의약품 중에서 합성 의약품하고 바이오 의약품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전에. 근데 이 제넥신은 그 중에 바이오 의약품 쪽이에요. 바이오 의약품 쪽에서도 바이오 신약, 바이오 시밀러, 바이오 베타가 있는데 네. 바이오 신약하고 바이오 베타 쪽에 주력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홈페이지를 한번 가봤습니다. 기업 개요, 회사 개요 한번 보니까 네. 글로벌하게 포괄적으로 보면은 글로벌 생명공학 기업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생명공학 기업인데 뭘 하는 회사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설명이 좀 나와 있죠. 면역 치료 약물. 그러니까 면역 항암제라고 그러죠. 면역 항암제를 개발하는 회사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차세대 항체 융합 단백질을 연구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예. 네. 자, 그러한 글로벌 생명공학 기업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바이오 의약품 쪽에서 바이오 신약하고 바이오 베타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파이프라인 쪽 그림을 보면 거기 잠깐 나와 있죠. 파이프라인 그림,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은 바이오 신약하고 바이오 베타. 그죠? 네. 바이오 시밀러는 좀 빠져 있죠. 그쵸. 네, 바이오 시밀러는 이제 셀트리온이라든가 이런 부류의 종목들이고 되게 바이오 신약하고 바이오 베타 쪽에 주력하고 있고요. 암 및 면역 질환 분야의 치료제 개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면역 항암제에 특화된 회사다. 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업 분류에서 상장 기업 분석을 보면은 또 다른 정의를 하고 있어요. 제넥신에 대해서. 그래서 같은 얘기지만은 유전 공학 방식의 신약 연구 기업이다. 그죠? 좀 추상적인 얘기이기는 합니다. 그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는 좀 추상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자, 면역 항암제 쪽에 주로 주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면역 항암제 쪽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뭔가 큰 호재가 나오면 좋은 거죠. 그러한 업체다. 그렇게 이제 세 가지로 제가 말씀을 분류를 드렸어요. 기업 개요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제가 볼 때는 그냥 면역 항암제 기업이다. 네, 이렇게만 보시면 좋겠어요. 네. 자, 면역 항암제에 좀 주력을 하고 있는 제넥신 기업 개요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자, 제넥신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시선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시장에서. 그렇죠. 어떤 점들이 있는지 좀 지금부터 살펴볼까요? 그게 물론 이제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이제 부정적인 쪽으로 가장 최근에 좀 실망스러웠던 것이 툴젠과 이제 합병을 하려고 그랬어요. 네, 맞아요. 툴젠은 이제 코스닥 상장 기업은 아닙니다. 코넥스 쪽에 있는데 그 툴젠이 유전자 가위 기술에 상당한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합병을 해서 시너지 효과를 보려고 했었던 부분인데 네, 맞습니다. 매수 청구권을 많이 행사를 했어요. 왜냐하면 일본 수출 규제권이나 시장이 폭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쵸. 그때 제넥신 같은 경우도 매수 청구권 가격대 밑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툴젠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매수 청구권을 많이 주주들이 행사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합병이 무산됐어요. 그러니까 사실 제넥신 기업 측으로 봐서는 그네들이 뭔가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합병을 하려고 했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기업의 계획이 틀어지니까 그만큼 좀 부정적인 효과다. 부정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그 합병을 할 때 그 네. 합병 개요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네. 네, 합병 개요 한번 그림을 볼까요? 네. 그 제넥신과 툴젠이 1대 1.2062 뭐 네. 이렇게 합병을 하려고 했었던 것이고 아마 기업 명칭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툴 제넥신인가요? 툴 맞아요. 제넥신으로 그런 사명도 식으로 합친다고. 네, 변경을 하려고 했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주식 매수 청구권이 그 오른쪽 아래 빨간 네모친 바와 같이 8만 원대입니다만은 뭐 지난 8월 19일에 뭐 5만 원대니까 그렇죠. 이게 뭐 매수 청구권을 주주로서는 행사해 달라 그러겠죠. 왜냐하면 8만 원에 사주겠다는 겁니다. 회사에서. 그러니까 너도 나도 주가가 떨어졌으니까 행사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행사 청구권 행사하는 금액이 일정 한도를 넘어가면은 그게 합병이 무산이 돼요. 그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네. 네, 다음 그림도 볼게요. 그래서 이제 무산이 된 거죠. 주식 매수 청구액이 한 3,500억 71억 정도 되고 툴제는 한 1,195억 돼서 500억 초과시 툴제는 계약 해제잖아요. 그리고 1,300억 초과시 계약 해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수 청구권이 이렇게 많이 행사가 되다 보니까 어려움을 좀 겪었고 결국은 이제 기업이 의도했던 시너지 효과를 발휘를 못했다. 이 부분이 주가의 부정적인 요인으로 보려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네. 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네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뭐 부정적인 측면을 본다면은 지금은 좀 제약바이오 투심이 조금은 그 회복이 됐죠. 근데 네. 과거의 그 주가 폭락기에 아직 투심이 완벽히 회복됐다고는 좀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투심이 아직 회복이 못된 점. 이 부분은 부정적인 측면으로도 볼 수가 있죠. 네. 예. 그리고 메이저의 적극적인 행보 부족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메이저는 이제 기관 외인들인데 뭐 팔지는 않아요. 근데 아주 많이 사지는 않습니다. 네. 많이 사지는 않기 때문에 그네들이 좀 땡겨줘야 주가가 좀 올라가지 않겠느냐. 근데 그것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뭐 바이오 기업들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실적은 아직 신통찮아요. 그죠? 그쵸. 네. 근데 뭐 기술 특례로 상장이 된 기업이기 때문에 그것이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실적이 역시 기대에 못 따르고 있다는 부분, 네, 이런 부분을 부정적인 쪽으로 본다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제넥신의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툴젠과의 합병이 무산된 점이 아닐까 이렇게 꼽을 수 있겠는데요. 반면에 그렇다면 좀 긍정적인 관점도 있을 것 같거든요. 긍정적인 관점들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볼까요? 긍정적인 쪽은 이제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 것은 이제 그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그 가치가 크다는 거죠. 그리고 파이프라인이 임상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파이프라인을 한번 볼까요? 네, 제넥신의 파이프라인 네. 개발 현황. 이 그러니까 먹거리죠. 사업까지. 제넥신의 먹거리가 바로 파이프라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그쵸. 거예요. 네, 먹거리가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있죠. 제2형 맞네요. 당뇨 해가지고 임상 1상, 임상 1비상, 임상 1비, 2의 이상, 임상 2상, 3상에 들어간 것들이 많습니다.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임상 3상에 들어가면은 임상 3상이 실패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위험해져요. 그렇죠, 네. 사실은. 그러니까 적당히 말이죠. 적당히 임상 1상 이상 하고 있는 것이 앞으로 주가 상승에는 더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렇죠. 차라리 임상 3상에 있는 기업들은 뭐 잘 아시겠지만 일전에 그 뭐 신라젠이라든가 많이 무너졌죠. 네. 네. 결국 실패하면서 굉장히 폭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되기 전이 오히려 좀 리스크가 덜하고 오히려 주가가 올라갈 소지가 있는 게 아니냐.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싶고요. 그래서 네. 지금 임상 1상 이상 정도로 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리스크 면에서는 나쁘지 않다. 네, 좀 그렇게 보고 싶은 네네.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다른 증권사에서는 파이프라인 가치를 얼마나 크게 보고 있나 이제 하나금융투자 분석한 걸 제가 갖고 와봤는데요. 네네. 다음 그림 파이프라인 및 가치를 보니까 네. 제넥신 이건 툴젠과 합병할 때 그때 예상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툴젠은 생각할 거 없고요. 제넥신만 보면 되잖아요. 그죠? 그쵸. 합병이 실패했으니까 제넥신만 이게 10억 원이니까요.
2조 9,660억, 3조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가치가 많이 올라가네요. 그래요? 네. 그죠? 근데 제넥신의 시총이요. 지금 현재 그 시총이 5만 3천 한 5,300억 정도 되죠? 네. 5,300억 정도. 그러니까 한 여섯 사실 배. 제넥신의 기업 가치하고 실제 기업 가치하고 실제 주가로 보면은요. 네. 상당히 그 괴리가 있어요. 그만큼 올라갈 여력이 많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뭐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가치하고 주가하고 똑같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제넥신의 가치만 봐도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 네, 모습이고요. 네. 거기다가 이제 뭐 주당 가치가 11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이거는 어. 툴젠 합병했을 경우이고 네. 이것만 뺀다 하더라도 대개 한 돈 10만 원, 돈 10만 원 선 정도 이제 간다는 분석이 네. 나와 있는 거죠. 네, 그 정도이고 그럴 정도로 지금 현재의 긍정적인 쪽은 제넥신의 파이프라인 가치와 현재 그 가치는 대단히 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또 조금 시간은 걸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 한 2개월 후, 2개월도 채 안 남았네요. 11월 6일이에요. 그러니까 네. 2개월 채 안 남았죠? 지금 2개월 정도 남았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그 면역 항암제 쪽이 주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하이루킨의 면역 항암제 쪽 이쪽의 발표건이 현재 기대가 될 수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이제 변동이 좀 있을 수 있지만 네. 미국 면역 항암 학회가 있어요. 네, SITC라고 하는데 여기서 11월 6일 날 하이루킨 면역 항암제 결과 발표를 기대할 수 있는 건의 재료가 있습니다. 주가가 먼저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네. 제넥신의 주가는 사실 나중에 차트를 보면 알겠지만 바닥권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메리트가 충분히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네. 그렇죠? 이것만 있느냐? 그게 아니고 또 딴 것도 있어요. 어떤 딴 게 좋은 있죠? 점들도 있습니다. 뭐 이를테면 네오 이뮨텍이라고 있어요. 네, 이게 이제 미국의 관계 회사입니다. 미국에 있는 바이오 기업인데 지금 현재 제넥신하고 하이루킨 그 면역 항암제를 같이 공동 개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군요. 근데 이 네오 이뮨텍이 바이오 테슬라 1호 상장을 추진하고 있고 이제 IPO권 상장이라는 건에 기업 공개권에 이슈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사실 금년 내에 기업 공개를 이제 한다고 그랬거든요. 물론 일정이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뭐 제넥신이 실제로 지분을 한 25% 보유하고 있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미리 재료로 등장이 되면서 주가 바람을 좀 불러일으키면서 시세를 끌어당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제약주는 뭐 바람 아닙니까? 제약바이오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긍정적입니다. 이게 네. 네오이뮨텍이 제넥신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국내 굴지의 그 대기업 중에 그 유한양행이 있죠. 있죠. 그리고 미래에셋 벤처 투자. 얘네들이 2대 3대 주주예요. 그만큼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많이 지분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기대를 할 수가 있는 부분, 네. 네,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이게 다냐? 또 하나 있어요. 어떤 네, 점이죠? 그 중국의 그 면역 항암제 개발 바이오 벤처 기업이 그 아이맵이라고 있어요. 근데 제넥신이 이 기업 지분을 원래 한 20% 이상 갖고 있다 좀 줄이긴 줄였습니다. 근데 아직도 8% 지분을 갖고 있어요. 그렇군요. 이 중국 아이맵이 가만히 있으면 뭐 재료가 안 되죠. 근데 나스닥에 상장을 합니다. 네, 나스닥 예정이 되어 상장 있군요. 예정이 네. 돼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넥신하고 ABL 바이오도 파트너 관계예요. 그 아이맵하고 네네. 제넥신은 지분도 확실하게 갖고 있고 그래서 올해 뭐 나스닥권에 상장이 되려는 재료가 또 한 번 이제 터져 나오면 그러면 또 시세 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죠. 그렇죠. 그런 건의 재료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급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네, 수급적으로 수급도 한번 보면 볼까요? 뭐 공매 대차 한번 보면 공매부터 보면 네. 자, 공매가 지금 보면은 기간별로 보면
자, 밑에 그 까만 선이 주가입니다. 네. 그리고 위에 그 초록색이 기관인데 되게 기관하고 행보가 좀 비슷하죠. 그러네요. 기관하고 행보가 좀 비슷하고 최근에 약간 어긋나 있습니다만은 거의 어긋나지 않은데 거의 같으네요. 거의 같습니다. 그죠? 외인, 빨간색의 외인하고는 조금은 행보는 틀려요. 그죠? 그렇죠. 파란색의 개인하고는 행보는 좀 틀립니다. 그러니까 기관이 그래도 주도적으로 아직 밀고 가고 있다. 최근에 매수가 조금은 주춤합니다만은 주춤한 거지 매도를 본격적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메이저 중에 좀 기관이 주력적인 역할을 하면서 괜찮다. 네, 이걸 볼 수가 있어요. 네. 제가 지금 공매가 아니라 기관 매수세, 기관 매수세. 투자 주체별 현황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네요. 네네. 예, 그거부터 먼저 봅니다. 그죠? 그쵸. 수급적으로 볼 때 기관이 확실하게 땡겨주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걸 알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 공매도하고 대차 아까 말씀드린 거 보겠습니다. 네. 자, 다음 그림 보면 자, 공매도량은 이제 막대, 빨간 막대죠. 공매도량은 많을 때 좀 주가가 내려왔어요. 그죠? 네. 근데 최근에 그 막대를 보니까 왼쪽 그림입니다. 네. 막대가 많이 작아지면서 공매도 별로 많지 않죠. 그렇네요. 그리고 오른쪽의 대차도 빨간 선이 대차입니다. 네. 오른쪽 아래로 쭉 내려오면서 대차도 많이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매도나 대차는 지금 현재 부담이 되고 있지 않다.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네네.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뭐 제넥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점들 봤잖아요. 그렇죠? 네. 주로 이제 그렇게 긍정적인 관점으로 봐야 되겠고, 네네. 글쎄요, 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면 그 증권사 보고서를 한번 살펴볼까요? 네. 어떤 증권사 게 있죠? 보고서 그림을 한번 보면 네. 되게 아직 그 목표가들은 12만 원, 13만 원대 뭐 유지하고 있죠. 11만 원대. 뭐 물론 뭐 증권사 가격대로 가는 건 아닙니다. 네. 최근에 6월 달 이래로 보면 되게 의견들이 비교적 원만해요. 네, 원만합니다. 툴젠 합병이 무산이 되고 나서의 보고서도 보면은 8월 달 8월 20일, 두 가지 있죠. 19년 8월 20일이라고 19년 8월 20일에 하나금융투자하고 신영증권의 분석이 나와 있잖아요. 비교적 뭐 툴젠 합병 무산된 이후에도 우호적인 그런 의견이 나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으로 보면은 지금 현재 긍정적인 측면이 부정적인 측면보다 좀 더 많지 않느냐. 네. 네, 저는 이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문가님과 좀 내용을 살펴보니까 글로벌 회사로 좀 뻗어나가고 있는 제넥신입니다. 부정적인 요인보다는 긍정적인 요인이 훨씬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럼 종합적으로 차트를 통해서 확인을 하면서 이제 좀 관심을 가지고 계신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좀 대응을 하면 좋을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차트를 바로 보죠. 네. 우리가 이제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봤기 때문에 먼저 이제 제넥신 주봉을 먼저 보면은요. 주봉상으로는 조금은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모습이긴 해요. 그죠? 네, 그쵸.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모습이긴 한데 근데 이제 원래 이 제넥신이 상장이 되고 나서 대개 4만 5천 원 라인대나 4만 원대 요 그 뭡니까 밴드가 여기죠. 여기. 네. 4만, 대개 4만 원에서 4만 5천 원 밴드 근처는 상당히 그 지지 권역을 보여줬었어요. 근데 최근에 뭐 툴젠 합병 무산이라든가 또는 그 전체적인 시장 급락 때문에 제약 바이오 투심 하락 때문에 많이 밀렸던 것이 어느 정도 선 반영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어떤 긴 흐름으로 볼 때 주봉으로 볼 때도 아래쪽에 강한 지지대 권역이 받쳐주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쉽게 내리지는 않는 상황 속에서 제가 볼 때는 예전에 2017년도 이 지점이죠. 이 지점보다는 지금은 좀 위쪽에서 저점 형성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예전에 요 가격선 자 다시 볼까요? 네. 4만 한 5천 원, 4만 8천 원, 뭐 요 정도 선이면 어느 정도 지지가 굳어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이고요. 자, 일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봉. 네. 일봉상으로 보면은 조금씩 그
바닥을 여러 번 다져주고 있죠. 네, 다져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직까지는 역배열이 개선이 안 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건을 생각을 한다면은 시세의 흐름이 더 나아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 합병건이 이제 실패가 됐잖아요. 네네. 그러면 합병 전에 주가로 또 되돌아가야 되잖아요. 그쵸.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시장 폭락은 어느 정도 감안하지만 합병 전에 주가로 좀 되돌아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목표를 어디다 두느냐 그 부분인데요. 물론 이제 긴 시각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되게 뭐 6만 5천 원, 7만 원 뭐 이런 정도 라인까지는 볼 수 있지 않나. 되게 합병 전의 시세대로 그렇게 좀 보여지고 짧게 보더라도 지금 5만 3천 원대입니다. 그죠? 네. 5만 3천 원대라고 한다면 6만 원 선만 가도 한 15% 정도 차익은 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이런 정도의 차익은 나올 수 있지 않겠나 보여지는 거고 좀 길게 본다면은 뭐 이런 정도 라인까지 네. 볼 수 있지 않나. 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넥신 뭐 단기적으로는 6만 원까지 목표가가 가능하고요. 장기적으로는 6만 5천 원에서 7만 원 선까지 목표가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한 번 더 차트 확인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전정현 전문가님과 함께 제넥신에 대한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전문가님께 감사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진행된 오감만족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내일이면 민족 대명절인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자, 넉넉하고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고요. 저희는 더 알찬 소식으로 다음 주 월요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잘 보내시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